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특별히 녹화를 시켰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특별히 휴가거든요. 이제 간혹 이제 저한테 댓글로 이제 뭐 나는 백신을 안 맞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신데, 저는 백신 다 맞았고요. 괜히 또 백신 얘기 많이 나오면은 뭐 백신이 가짜네 진짜네 이런 사람들 또 와가지고 댓글이 더러워질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이렇게 백신을 맞으면은 이제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단 하나는 먹는 걸 좀 많이 먹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왠지 방송 키면 딱 좋은 날일 것 같아가지고 일단 방송을 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메일이 좀 많이 잦아들었어요. 일단 메일로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 중에 굉장히 질문이 가벼운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답이 길거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에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휴가 때 영상을 좀 한 10개 정도 찍긴 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또 막 샤워하다 보니까 더 좋은 그런 내용들도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몇 개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짬을 내서라도 좀 찍어서 보완을 해볼까 해요. 왜냐면 제가 이미 한 번 찍은 거기 때문에 한 번 찍은 걸 두 번 찍는 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메일 주신 분들 중에 대부분 저한테 답장을 못 받았을 텐데 제가 다 읽었고요.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메일 주신 거를 영상으로 찍는 이유는 질문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질문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뭔가 타임라인이 제가 앞에서 했던 말 뒤에서 또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제가 미리 찍어둔 거랑 뒤에서 또 찍은 거랑 약간 좀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업로드 순서가 뒤죽박죽일 수도 있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레드필에 대한 흔한 오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제가 얘기했죠. 이제 뭐 그 사상을 가진 분들은 안 나타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레드필 지식을 알고 나니 여자들이 싫어진다. 이 레드필 지식을 듣고 나고 엄마를 떠올려 보니까 우리 엄마를 비하하는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나쁘다. 또는 이 레드필 지식이 어느 정도 진실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거를 딸을 가진 아빠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실제로 이거는 이제 롤러 타마시도 많이 다룹니다. 왜냐면 롤러 타마시도 딸이 있고요. 그리고 리치 코어도 딸이 있어요. 뭐 레드필을 알고 나니 여자가 괴물로 보인다라고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레드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들과 그 레드필의 기원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딸, 엄마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꽂히는 분들한테 먼저 얘기해 보자면은, 이거는 페미들이 주장하는 성녀 매춘부 이론에 해당되는 그런 오류예요. 오류라 하긴 뭐하고 그런 증상 또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녀 매춘부 이론, 영어로 마돈나 홀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남자가 여성에게 여신 또는 어머니, 그 모성애 같은 그런 성스러운 이미지를 원하면서 또 동시에 매춘부 같은 그런 화끈한 면을 원한다. 그러니까 남성이 양립할 수 없는 또는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두 가지 가치를 여성한테 기대한다는 그런 페미들의 볼멘 소리예요. 불만이에요, 불만.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성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처럼 여성이 남성을 물적 대상화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성적 대상화까지 하죠. 그리고 여자 또한 남자에게 그런 성녀 매춘부 이론처럼 알파, 베타 이론을 갖다 대죠. 그런 식의 모순, 그런 식의 컴플렉스를 갖다 대죠. 제가 얘기했죠. 알파와 베타는 양립하기가 힘들다고요. 그건 후천적으로 학습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알파, 베타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신 게 있는데, 이 베타라고 해서 알파 시드, 베타 니드라고 해가지고 베타가 무조건 무슨 돈줄 그런 걸 의미한 게 아닙니다. 베타는 아버지 같은 이미지예요, 아버지. 알파는 테스토스테론이고요. 베타는 옥시토신 같은 거예요. 즉 여자를 보호해주고 보듬어주고 남자한테서 보호받고 약간 아버지 같은 이미지입니다. 금전적으로, 정서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자신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남자한테 기대하는 게 베타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순도 100% 알파남은 없고요. 순도 100% 베타남도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리고 여러분의 엄마도요. 다 하이퍼어미가 있고요. 여러분의 딸도 다 하이퍼어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어머니도요. 저희 어머니 포함해서 한때는 다 젊었고 핫했고 그런 남녀와의 뜨거운 사랑을 하는 그런 하나의 여자였습니다. 왜 그걸 부정하시죠? 여러분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앞으로 딸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딸이 생긴다면은 언젠가는 그 또래 그 시커먼 머시매들한테 그런 성적 대상화를 당할 또는 성적 대상화를 받을 그런 하나의 여성입니다. 내 딸도 알파랑 뒹굴고 싶어 할 거라고. 그래서 저는 딸이 생기면은 교육을 해야죠. 레드필 지식을. 뭐 모든 댓글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일부 댓글에서 자꾸 뭐 딸이니 엄마니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무슨 뭐 저를 되게 무슨 나쁜 사람 만들고, 무슨 뭐 그 사람들을 성역화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저는 어머니랑 우리 식탁머리에서 뭐 경제 얘기, 정치 얘기, 뭐 때로 이런 연애 얘기 이런 것들도 하는데, 저는 어머니랑 뭐 섹스에 대해서 얘기 다 합니다. 요즘 뭐 어떻게 굴러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관념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굳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인생에 방해만 될 뿐이지. 그런 댓글을 달아주실 거면은 본인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좀 구체적인 이유도 좀 같이 달아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뭐 도와드리던가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 왜 그런지 지금 뭐 이해는 되는데 딱히 공감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레드필의 기원과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은 댓글을 봐도 이 레드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레드필은 결정론이 아닙니다.
제가 Q&A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결정론이 아니에요. 그 레드필은 데모그래픽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구 분포가 아니에요. 즉 키가 몇 센치 이상 되고 연봉이 얼마 이상 되고 어느 정도 잘생겼고 그건 좀 수치하기 어렵겠네요. 아무튼 그런 것들 어떤 수치로서 인구 통계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레드필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레드필은요,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레드필은요 뿌리에 대한 얘기예요. 레드필은 나무의 기둥, 가지, 잎사귀, 꽃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흙 밑에 가려져 있는 뿌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둡고 축축하고 음산한 겁니다. 이제 댓글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연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저 여러분들과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연애합니다. 아무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뭐 저랑 꽁냥거리든 썸 타는 모든 그런 여성들이 저에 대해서 뭐 레드필, 그 사람이 뭐 레드필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뭐 안다 해도 뭐 전혀 일상에서 뭔가를 느끼지 못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레드필 지식을 듣고 나서 여자가 괴물로 보인다. 그 멍청이들이 혐오라는 말을 막 왜곡해서 쓴 거 말고 진짜 리터럴리 혐오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분들한테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자를 괴물로 만든 건 저가 아니라요. 당신들이에요, 당신들. 제가 레드필 지식을 통해 통틀어 여러분들한테 주는 메시지 또는 시즌 1에서도 제가 살짝 얘기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여자도 결국 사람이다. 여자도 결국 휴먼이다. 제가 과격하게 표현해서 여자도 사람 습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저는 여자를 사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레드필 지식에서. 왜 사람을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괴물로 인식을 할까요? 그게 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성을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여성을 숭배하고 여성에 대해서 여신의 이미지를 더 씌우고 worship이라고 그래요. worship. 여성을 떠받들기 때문이에요. 그런 문화, 그런 내레이션, 그런 내러티브, 그런 사회적 내러티브, 그런 스토리텔링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고 우린 그걸 블루필 컨디셔닝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이 재밌는 게요. 여자들이 본인들이 우상화되고 숭배받아지길 원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자들은 자기가 아닌 거에 대한 기대를 남자로부터 받기 시작하는 순간 그거에 대해서 천천히 이제 분노를 느낄 거거든. 여자를 인간계로 끌어내리십시오. 레드필은 여자를 인간계로 끌어내리는 지식이에요. 레드필이 여자를 괴물로 만든 게 아니라 당신들이 여자를 천상계에 올려놨던 겁니다. 여자를 내가 인간이라고 얘기했더니 왜 그걸 괴물이라고 표현을 해? 여자가 뭐가 괴물이야? 그럼 사람은 다 괴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오해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은, 자, 레드필은 과학이다 아니다. 댓글 보면은 뭐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이런 사람 있고, 또 댓글 보면은 이거 매우 과학적이네. 역시 이 양키들은 앞서 나가서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레드필은 과학이다라는 명제에 대한 저의 대답은 세모입니다. 세모. 일단 저는 롤로타마 씨를 레드필의 제 멘토로 선정을 한 이유가 있어요. 롤로타마 씨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레드필 지식을 연필로 쓴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롤로타마 씨가 처음에 책 3권, 그 레셔널 메일 1, 2, 3권을 썼을 때랑 지금 몇 년, 아주 오랜만에 지금 4번째 책이 나왔죠. 4권을 썼을 때랑 어감이 살짝씩 다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 아직 읽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좀 불만이 있었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롤로타마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튼 연필로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롤로타마시의 표현이 굉장히 과학자로서의 갖춰야 할 양질의 자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진짜 뛰어난 석학들, 진짜 박사급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깊게 알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함부로 결정론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확실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뛰어난 과학자들은. 그 레드필이 과학이냐 아니냐, 저는 이거를 이제 이거 귀납법이라고 그러나요? 그 나와 있는 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이제 진리를 추론해내는 그런 식의 과정이라고 봐요. 왜냐면 레드필의 기원을 자세히 보면은 10년 전에 미국에서 PUA가 한참 이제 불타오르고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제 PUA들이 맨바닥에서 머리로 그냥 바닥부터 찍으면서 올라온 길거리 지식들을 쌓았거든요. 여자랑 계속 부딪혀보고, 그러니까 완전 맨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서 생긴 이제 여성에 대한 특징, 이렇게 하니까 여성한테 먹힌다, 여자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 유추를 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부딪히다 보면은 그런 것들 데이터베이스가 아주 그 오리지널 그 태초의, 그러니까 원시 저그 같은 거예요. 오리지널 소스입니다, 레드필에. 그렇기 때문에 레드필은 길거리 지식이에요, 시작은.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심리학회나 어떤 정신의학계 그런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여성에 대한 본능과 여성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한 연구보다, 지난 몇십 년간의 그런 심리학계의 연구보다 지난 10년간의 PUA들이 쌓아놓은 여성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여성에 대한 그런 정서적인 연구, 그런 결과물들이 훨씬 더 양질이고 훨씬 더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길거리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PUA들은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은, 그에 따른 정확한 전략이 추산이 안 되면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즉 정신의학회나 이런 식의 데이터가요, 책상머리에서 배우는 전략 전술이라면은 PUA들이 쌓아놓은 그 길거리 지식은 전쟁터에서, 현장에서 뒹굴면서 총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깨달은 전략 전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PC 운동 또는 그런 그 사상 운동이 70년대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학회나 그런 곳들은 함부로 여성에 대한 그런 불편한 진실을 다루는 연구를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은 캔슬 문화라고 그러죠. 가가지고 린치하고 테러해가지고 없애버리는 문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런 캔슬 문화, 이런 PC주의자들의 캔슬 문화 때문에 더더욱 어렵죠. 학회에서 추방당하죠. 그러면은 연구비 끊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성의 어떤 진실에 대해 있어서는 절대로 어떤 정신의학계 학회에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제가 뭔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자의 의견을 듣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지. 그렇다고 해서 레드필에 있어서 완전 그런 모든 그런 과학적인 요소들이 다 배제가 되냐? 그건 아닙니다. 롤러 타마시의 책들, 특히 2, 3, 4권 여러 가지 그래도 진행된 그런 논문들, 간접적으로 인정한 논문들에 대해서 다 인용을 하고요. 그리고 꼭 논문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미국 자체 내에서 진행한 의미 있는 리서치, 설문조사라던가 그런 것들도 다 인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롤러 타마시의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근거들을 주장하는 아주 저명한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롤러 타마시 불만이 뭐냐면은 그 학자들의 레파토리를 보면은 다 레드필적인 얘기를 했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블루필적인 얘기를 하거나 그거를 퍼플필로 바꿔버리는 엔딩을 내요. 그러니까 앞에는 다 불편한 진실을 얘기했다가 마지막에 대신 엔딩을 정치적으로 올바른 걸로 엔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롤러 타마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롤러 타마시가 그 학자들을 미워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롤러 타마시도 알아. 그 학자들이 롤러 타마시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면은 여성단체에서 그 미국의 그 여성단체에서 테러를 받고 미국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런다는 거 알거든. 언론들 CNA나 이런 허핑턴 포스트 아무튼 거기서 테러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레드필은 저는 과학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과학적인 걸 넘어서 필드에서 사용한 필드 테스트가 완료된 무기이기 때문에 제가 선정을 한 거예요. 왜냐면 제 지난 10년간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봐도 맞거든 그게.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 또 있는데 이제 댓글에 이런 또 비판이 있었습니다. 뭐 레드필은 남자를 너무 마초로 몰아간다. 아니에요. 알파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인용을 하냐면은 외국에서 레드필 채널들 보면은 just be a 제임스 본드? 그냥 제임스 본드가 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아니죠. 모두가 제임스 본드가 될 수가 없죠. 제임스 본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제임스 본드가 될 것 같으면 그냥 아무 남자 배우나 갖다 다 제임스 본드로 쓰면 되겠네. 왜 제임스 본드 배우를 캐스팅할 때 그렇게 신중한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 영상이 미리 나왔나? 모르겠는데 이제 PU에서 제가 콩그런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PUA 영상에서. 그 콩그런시를 쉽게 얘기하면은 내 외모와 어울리는 그런 페르소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외유내강인 사람도 있고 반전 캐릭터도 있겠지만 대체로 외모와 어울리는 페르소나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본 레드필 채널들은요 양질의 레드필 채널이 아닌 거예요. 외국의 레드필 채널 되게 많아요. 왜 안 많겠어요? 지들 모국어인데 엄청 많죠. 근데 그것들이 다 양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게 알파랑 베타랑 개념은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계속 반복 언급을 하겠지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달을 가리키는 손은 달이 아니에요. 제가 알파와 베타랑 개념은 무슨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영상에서 얘기하겠지만 사실 그 베타랑 개념 안에도 한 4개의 분류가 더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분류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 이런 데 집착을 해요 사람들이. 벌써 나한테 이메일로 자기가 알파냐고 물어본 사람이 몇 있어요 지금. 뭐 그리고 자기가 시그마네 아니네 그런 거에 막 너무 집착을 하는데 무슨 MBTI 중독 같아. 그래서 제가 굳이 미리 그렇게 캐캐묻게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냥 알파 베타는 바이너리 익스트림이에요. 극단적 이분법입니다. 극단적 이분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 복잡한 우리의 현실을 어느 정도 직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이에요. 가이드라인이라고요. 그래서 이 손가락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앞으로도 비유를 많이 할 텐데 그 레드필 지식은요 수학의 정석에 나오는 공식 설명과 예제 문제입니다. 아키타입이에요. 아키타입. 정형화된 틀. 가장 유명한 그런 정석의 이야기 틀이라고요. 근데 현실은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기본 공식 그 아키타입에서 출발하지만 현실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매우 복잡해요. 레드필은 패턴을 파악한 겁니다. 패턴. 근데 그 패턴이 그 패턴 모양 그대로 깔끔하게 현실에서 드러나는 일은 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조만간 영상을 다루겠지만 왜 이제 10대 후반 분들이 블루필을 제가 미리 먹어보라고 얘기하는지 또는 블루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이 없으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해. 근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하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 채널 와가지고 자기는 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느니 이제 후월추가 슬슬 등장을 해요. 이제 뭐 여자 못 만나본 티내지 말라니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불쌍하다니 축하합니다. 당신이 지뢰밭을 밟지 않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꼴이난 걸 축하해요 진짜. 근데 미안한데 당신이 지뢰를 밟지 않았을 뿐이지 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지뢰밭이 아닌 건 아니에요. 미안한데요. 지난 10년간 나도 지뢰를 안 밟은 사람 중 하나예요. 내가 영상에 저렇게 비유했나요? 제 20대를 돌이켜보니 나는 지뢰밭을 운전해왔는데 지뢰를 밟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근데 운전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중간에 해골들도 있었고 부서진 자동차에 잔해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뭐 이 정도면 많은 오해가 해소된 것 같아요.